최근 들어서 GS건설이 거의 1년 동안의 주가 하락 흐름을 멈추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대출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 또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PF 리스크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주가 또한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저점에서 거의 한 12% 주가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수급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사실 미분양 이야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이자 비용도 많은 상태이고, 심지어 GS건설의 순연금은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건설사들은 순연금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공사들은 부채를 끼고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순연금은 마이너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자 보상 비율 또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원가율도 높고 이자 비용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순이익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GS건설의 최근 들어 수급 심리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GS건설의 지금 주가가 해도 해도 좀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해요. 현재 GS건설의 PBR은 0.4배 정도로 지난 10년간 지금보다 저평가를 받았었던 때는 없었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지금보다는 고평가였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GS건설이 벌어들이고 있는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해서, 저처럼 진짜 싼 걸 보면 못 참는 사람들한테는 GS건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원체 싼마이 인생이기 때문에 주가가 싼 걸 보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GS건설의 분양 성과가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이랑, 청약 경쟁률도 영동포자이나 고덕, 휘경자이에서 경쟁률이 괜찮게 나오면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GS건설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GS건설 자체가 다른 중소형 건설사 대비해서 유동성적인 면에서나 자금 상황에서 그래도 좀 괜찮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미국 은행 부실화 관련돼서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점을 보면 GS건설의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최근 금통위에서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말은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에 가계부채가 많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또 안 좋으면 LTV라든지 DTI, DSR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건설사랑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마불사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부실화되거나 그러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부실화가 생겼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S건설은 중소형 건설사 대비해서 자금 상황이 그나마 괜찮고, 또 건설 관련된 분양 성과랑 청약률도 괜찮아서 GS건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GS건설의 영업 외 이익이 많이 찍혔는데, 아무래도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환차익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최근 미국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 1330원? 요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환율이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점도 어찌 보면 환차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상수지라든지 상품수지, 그리고 미국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기준금리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환율이 잡힐 거라고는, 물론 환율을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쉽게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GS건설은 배당적인 면에서도 매력이 있는 게, 지금 주가 기준으로 거의 한 6%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죠. 이 정도면 배당만 바라보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최근 들어서 잉여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잉여금이 이미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배당은 계속해서 잘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GS건설은 이때까지 배당 수익률 적으로만 봤을 때도 현재 6%대의 배당 수익률은 지난 과거 대비해서 워낙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수익률 밴드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GS건설의 현재 주가는 확실히 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GS건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3%대 정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3%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6%니까 배당이 적어지면 그만큼 주가가 오르죠. 이 점을 보더라도 GS건설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이때까지 배당 수익률로 한번 주가를 계산을 해보는 거는 제가 한번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이자 비용도 줄어들고 추후에 매출 원가도 줄어들게 되면 순이익률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 심지어 GS건설은 다른 중소형 건설사 대비해서 자금 상황도 괜찮은 편이고 최근 들어서 나타난 분양 성과라든지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대 지난 10년간 PBR 밴드 차트 기준으로도 저점에 있는 상태이고 배당 수익률도 지금 6%대 정도이면 기준금리 대비해서 좀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GS건설을 투자하는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